안녕, 하시보니까 제르만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6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2시 2분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날짜를 보니까 11월 16일이더라고요. 이제 올해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부터 1년에 책을 최소한 4~5권 정도는 읽어야겠다 결심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책을 한 권밖에 못 읽었습니다. Dance to the Tune of Life 그래갖고 데니스 노블 박사가 쓴 진화 생물학에 관한 책을 한 권밖에 못 읽었는데요. 제가 전에 책을 주문해놨다 못 읽은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새로 주문한 책도 있고요. 이 책은 유발 노아 하라리가 작성한 넥서스 그래갖고 A Brief History of Information Networks from the Stone Age to AI, 이거 신간입니다. 신간. 이 책을 읽으려고 며칠 전에 주문해놨다가 오늘 받았고요. 이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활자가 큼직큼직하게 인쇄돼서 읽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 책 말고도 제가 오늘 새로 말콤 글래드웰이 작성한 Revenge of the Tipping Point 그래갖고 이 책은 오늘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에 이 말콤 글래드웰이 작성한 Talking to the Stranger 그 책과 Outliers 두 권을 읽었었는데요. 전에 말콤 글래드웰이 작성한 책을 두 권 읽고 티핑 포인트와 블링크라는 책을 주문을 해놨었는데 그때 티핑 포인트와 블링크라는 책을 못 읽었고요. 오늘 책을 주문하다가 신간 리벤지 오브 더 티핑 포인트 이 말콤 글래드웰 책을 주문을 했는데요. 이 책도 원래 가기 전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말고도 얼마 전에 Quantum Supremacy How the Quantum Computer Revolution Will Change Everything, 이 책도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상품입니다. 주문해놨다가 아직 못 읽었는데요. 원래가 가기 전에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좀 읽고 올해를 마감할 생각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책을 안 읽는데요.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읽겠다는 마음적인 여유가 없고요. 그런 여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책 읽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어디 가서 책 줄거리 보고 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남고요. 책을 읽는 동안 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 자신의 얘기. 제가 1995년도 대학 졸업하고 불과 4~5년 전까지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4~5년 전부터 원래는 반드시 내가 몇 권의 책을 읽겠다. 그리고 가능한 최신 신간을 읽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도 작년까지는 제가 1년에 4~5권 이상 읽었는데요. 원래는 지금까지 한 권밖에 못 읽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책은 다 읽고 올해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수학, 물리학, 공학 및 챗GPT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릅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024 Coordinate Transformation, Transform Linear Coordinates, Solve Boundary of Points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벡터라는 개념을 배우고요. 대학교 다닐 때 공학 쪽은 벡터를 많이 배울 테고요.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현대대수학 그래갖고 거기서 벡터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배우고요. 순수 수학하는 사람들은 벡터를 깊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벡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벡터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벡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텐서고, 텐서로 계산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벡터로 내려오고요. 벡터에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스칼라 값으로 돌아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칼라 값에서 시작해서 스칼라로 해결을 못하니까 벡터로 확장하는 거고, 벡터로 확장해서 계산하다가 거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텐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텐서로 계산하면 결국 다시 벡터로 돌아오게 되고요. 벡터로 계산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스칼라 값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을 꺼냈는데요. 이런 과정 전체가, 그러니까 스칼라에서 벡터, 벡터에서 텐서, 텐서에서 다시 벡터, 벡터에서 다시 스칼라, 이 전체 과정이 따지고 보면 좌표 변환입니다. 좌표 변환이고요. 수학책에서 좌표 변환을 굉장히 깊게 다룹니다. 특히 캘큘러스 미적분학 책에서 좌표 변환을 굉장히 깊게 다루고요. 최근에 제가 좌표 변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좀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Show in 폴더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여기에 폴더가 만들어졌네요. 0, 25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놓고 이 폴더 속에다요, 이미지스 폴더가 있고, 제가 이 폴더에다가 그림 파일을 좀 붙여 넣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파일을 붙여 넣겠습니다. Replace the file in destination. 이 파일을 덮어 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토폴로지, 이 폴더에서 트랜스폼, 컨트롤 B, 컨트롤 홈. 오늘 제 코드를 따라오시려면 최신 라이브러리 11, 15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챕터 15, 섹션 15.8 Substitution in Multiple Integrals, 이 섹션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여러가지 좌표 변환 예가 있고요. 이 좌표 변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ercise 15.8 여기 예제를요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예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하고요. 이 파일 속에 보면 solve problem 15.86 4 8 9 10 11 2 13 14까지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푼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15번 문제를 푼다. 이 15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재밌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워 보여요. 나중에 다시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사람의 기억력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오버로디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오버로디드 클래스는 람다를 오버로딩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람다 회귀 호출, explicit object parameter, forward like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오버로디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람다를 어떻게 오버로딩 하는가, 그리고 explicit object parameter를 이용해서 람다를 어떻게 회귀 호출하는가, forward like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동영상을 11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에 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여기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너무 명확하고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이 오버로디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을 촬영해 놨고, 이걸로 람다를 어떻게 오버로딩 하는지 이 동영상에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제가 제 알고리즘을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explicit object parameter가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서만 지원됐었는데요. 제가 오늘 GNU G++ 클랭 ++를 업데이트 했더니 이제 이 explicit object parameter가 GNU G++ 클랭 ++ 컴파일러에서도 지원됩니다. 이거는 C++ 23 기능입니다. 이 동영상 전체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12시 43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람다를 오버로딩 하는 방법과 람다를 획기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람다는 C++ 11에서 도입되었는데요. C++ 17, 20을 거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C++ 23에서 explicit object parameter 또는 deducing this를 도입함으로써 람다를 획기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explicit object parameter는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에서만 지원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면 미분계학 텐서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017 매트릭스 7 최적화 알고리즘 필수 아이템, 이 동영상에서 계속 진행합니다.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이 링크를 누르면 약 47MB가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에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018로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18, 여기에 빈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요. 파일 이름은 apply.cpp 입니다. 아무 cpp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서 파일까지 복사하고요, apply에 붙여놓고 이 문서는 닫습니다. Ctrl B 하고 이 문서에서 using namespace, numerical analysis, operators,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람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cd apply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int sum, int a, int b, return a 더하기 b, C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auto pro, auto a, auto b, a 곱하기 b인데, 이거는 람다로 정의합니다. template type name t, auto sub t a, t b, return a 빼기 b, 여기에 세미콜론은 필요 없고요, 여기에는 세미콜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람다 클로저 개체 프로를 정의하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하고요. sub은 템플레이트 함수입니다. void test apply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int main test apply를 메인 함수에 붙여넣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dir cd 018
매트릭스, CL, STD, C++ 23부터 지원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C++ 레이티스트를 사용할 거고요. EHSC를 넣어주고 apply.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당근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auto s는 std apply로 이 sum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함수 이름 sum을 보내고 std array를 사용합니다. 1, 2, 두 개의 아규먼트를 보냈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P로 하고요. apply에다가 pro를 보냅니다. 이 pro는 람다 함수입니다. 글로벌 스페이스에 정의된 람다 함수이고요. 이렇게 해서 std cout s는 s cpg and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p는 p, 여기서는 array를 사용해도 되지만 tuple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std apply 이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 이름을 보내고 std array를 이용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 a와 b 값을 제공할 수 있고요. 여기서 std apply를 사용할 때 pro는 람다입니다. 이 람다를 제공하고 std tuple을 사용해도 실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이렇게 보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su로 하고요. 이 sub은 템플레이트 펑션입니다. 펑션은 펑션인데 템플레이트 펑션이고요. 프로 자리에다가 sub을 넣고 su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안된다고 스키글이 나오네요. 빌드 해보면 당근 빌드가 안됩니다. 그래서 std apply를 사용할 때는 템플레이트 함수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걸 굳이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s, ld 람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auto a, auto b 이렇게 하고 return sub a, b 근데 이거는 람다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붙여야 합니다. 이 템플레이트 함수는 std apply를 이용해서 여기에 std apply를 이용해서 직접 호출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람다를 한번 뒤집어 씌우면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하고 이 템플레이트 펑션 sub 자리에 람다를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std apply를 이용해서 템플레이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cls m 하면 이제 모두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 std apply는 C++ 17에서 도입되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위로 스크롤 하고요. 지금부터 C++ 람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람다는 C++ 11 표준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C++ 17, C++ 20을 통해서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C++ 23에서 explicit object parameter 또는 deducing this가 도입되면서 람다를 획기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C++23 기능을 이용하려면 Ctrl Shift P를 누르고요. Edit Configuration JSON을 선택하고 C++ 표준에다가 23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Apply로 다시 돌아옵니다. Auto Summation이라는 람다를 하나 만드는데요. 제일 앞에 오는 게 키워드 this이고요. 그 다음에 auto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름입니다. 편의상 셀프로 쓰고요. auto arg, auto args 이렇게 람다를 만듭니다. 람다는 정의이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 써야 하고요. if context for size of args가 0이면, 그러니까 이 args의 개수가 0이면 return arg 이렇게 하고요. else이면 return arg 더하기 이 summation을 획기적으로 호출한다. 근데 이 summation 이름은 람다 내에서 액세스 할 수가 없습니다. C++23에서 새로운 키워드 this, 이 this가 도입되었고요. 함수 이름 앞에 제일 앞에 오는 this는 특별한 this입니다. 이 this를 explicit object parameter로 하고요. 이 self는 이 summation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self에다가 자신을 호출합니다. arg는 여기 있고요. args를 파라미터로 풀면 이 호출은 회귀 함수입니다. void test recursive lambda 이렇게 하고요. auto s는 이 summation을 호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획기적으로 덧셈 합니다. std, cout, s는 s, cpg, endl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cpg display function name을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apply 뒤에 붙여 넣고요. 오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만 지원됩니다. 빌드 되었고요. m 이렇게 보면 테스트 리커시브 람다에서 s 값이 55로 계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이 오토입니다. 이 람다에서는 캡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arg와 args는 우리가 정수라는 아주 작은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성능에 지장이 없는데요. 이 arg가 큰 개체일 때 또는 셀프가 캡처 내용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하면 C++ 기능을 최대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토는 기본적으로 카피 시멘틱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복사한 것입니다. 람다의 새로운 인스턴스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사를 방지하려면요, L-value reference 또는 forwarding reference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std, forward, like 이게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는 C++23에 도입되고 댓글, type, self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에 타입캐스팅을 하려면 괄호가 필요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람다가 큰 개체를 캡처할 경우에는 이렇게 포워딩 레퍼런스를 써야 복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GS도 이 문제에서는 작은 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ARGS가 큰 개체일 경우는 std forward 댓글 타이프 ARGS 이렇게 std forward를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 보겠습니다. CLS M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여기에 std forward에 대한 동영상 링크를 붙여놨는데요. 이 std forward는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 std forward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이거 다음 동영상에서 1시간 20분 동안 std forward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 std forward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요즘 GPU 코딩에 관심을 두고 코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std forward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GPU에는 레지스터 개수가 수천 킬로바이트에서 많게는 몇만 킬로바이트의 레지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GPU 코어에 수천 개의 레지스터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std forward를 쓰는 것보다 그냥 카피를 해서 쓰면 레지스터에 직접 쓸 수 있고 또 코어의 캐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L-value 레퍼런스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가 여기에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포워드를 쓰려면 포워딩 레퍼런스를 써줘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GPU 코어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 크기가 크고 캐시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포워딩 레퍼런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CPU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포워딩 레퍼런스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std forward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저희 두 동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댓글 타입 셀프, 댓글 타입 ARGS 이 신텍스가 굉장히 어글리 하잖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프로덕트로 쓰고요. C++20에서 람다에 꺽쇠를 쓰고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ype name, object type 이렇게 하고요. 이 ARG와 ARGS를 위해 컨셉트를 써줍니다. CPT, numerical, C, ARG, type 하나 더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numerical, C, ARG, types 이렇게 하고 여기 auto 자리에다 object type을 써주고요. ARG 앞에 있는 auto 자리에다가 ARG type을 써주고요. ARG types 이거는 parameter 팩이고요. 이렇게 한 후에 이 self 자리에다가 댓글 타입 self 자리에다가 이거를 지우고 object 타입을 보내고요. forward 자리에다가 ARG types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곱셈이기 때문에 연산자를 곱하기로 바꿔주고요. 여기로 내려와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고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P로 하고 프로덕트로 수정했습니다. P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CLS M 이거는 1부터 10까지 곱한 팩토리얼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GPU 코어에서는 굳이 이렇게 해주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GPU의 레지스터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캐시 메모리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CPU에서 코딩할 때는 이 경우는 필요 없지만 개체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포워딩 레퍼런스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람다를 획기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람다를 오버로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람다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연산을 쉽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C++ 프로그램에서 람다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컨셉트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컨셉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셉트를 하나 정의합니다. 키워드 컨셉트를 사용하고요. 컨셉트 이름을 Pure Class C라고 이름을 정의하고요. std is class B라는 C++ 표준에 들어있는 is class B라는 type trace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타입을 보내주는데 std remove cb ref t 이렇게 해서 constant volatile reference 이런 걸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앰퍼샌드는 con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컨셉트에서 사용할 때는 이 두 앰퍼샌드를 conj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std is union b라는 타입 함수를 사용해 주고요. 역시 std remove cb reft 타입 이렇게 pure class C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negation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C++에서 클래스 타입은요, struct와 클래스와 union이기 때문에 union 타입은 제외하겠다는 뜻에서 negation을 넣어 줬고요. 이 remove cb reference 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템플레이트 이 컨셉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다 놓고 class types parameter 팩을 썼고 struct overloaded라는 struct 클래스를 만드는데 public으로 상속합니다. 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에서 상속을 하는데 이 클래스 템플레이트, 클래스 타입스가 파라미터 팩입니다. 팩을 풀어주고요. struct 정의할 때 세미콜론 잊으면 안되고요. C++ 17에서 using declaration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클래스 타입 속에 들어있는 멤버 함수 오퍼레이터는 멤버 함수이고요. 여기에 이 클래스 타입스가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 팩을 풀어주고 세미콜론 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었고요. 이 struct는 제거하고 이거는 constructor의 개념입니다.
이 컨스트럭터 속에다가 포워딩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 팩을 풀어주고요. 오버로디드에다가 클래스 타입스를 제공해주면 작동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remove class reference t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넣어도 작동합니다. 그래도 std remove cb ref t 이렇게 해서 여기도 class types에서 reference type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주고요. 이거를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이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는 오버로디드가 클래스 타입이고 이 클래스 타입 뒤에 오는 꺽쇠가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이고요. 이 전체가 디덕션 가이드입니다. 다른 말로 CTAD 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여기에 std remove cb reference t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오버로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테스트 해보는데요. void test overloaded lambda 이렇게 하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여기에다가 auto sum, 이 sum은요 overloaded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 해야 하고요. 이 오버로디드 인스턴스에다가 람다를 넣습니다. auto x 이렇게 람다를 하나 만드는 std cout cold 1 cpg and 이렇게 하고 return x 합니다. 콤마 하고요. 한 번 더 붙여놓고 auto y 이렇게 하고요. cold 2 더하기 y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이번에는 type name object type 이렇게 하고요. this object type에 forwarding reference를 쓰고요. self를 쓰고 auto arg1 auto arg2 auto arg3 auto args 이렇게 3개 이상입니다. 여기에 꺽쇠를 빼먹었고요. 아규먼트가 하나, 아규먼트가 2개, 이거는 3개 이상이라야 합니다. 여기서 2개를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3개 이상이 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cold 3이 되고요. if context for size of args가 0이면 return arg1 arg2 arg3
이렇게 하고요. else면 return 이 셀프를 획일적으로 부릅니다. arg2, arg3, args 세미콜론 하고요. 앞에다가 arg1을 대서 이 마지막 람다는 획일적으로 자신을 호출한다. 끝에 콤마는 닫고요. 우리는 지금 overloaded라는 인스턴스를 만든 겁니다. 이 sum은 overloaded 클래스의 한 인스턴스이고요. 이 overloaded 속에는 3개의 람다가 들어있고 이 람다는 오버로드 된 상태로 작동합니다. auto s1은 이 펑션 콜 오퍼레이터가 이 괄호가 펑션 콜 오퍼레이터인데요. 이게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면 이게요 클래스 타입이 되고 이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타입은 람다의 타입입니다. 그 람다의 타입이라는 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거를 접어 올리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2, 3, 한 번 더 4, 1, 2, 3, 4 이렇게 하고요. SED, cout, S1은 S1, CPG, NL 이거를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여기다가 줄바꿈 하나 더 하고요. 2, 3, 4 2, 3, 4 이렇게 해서 함수를 빌드하고요. cls m 이렇게 해보면 cold1 그래서 이 부분을 호출할 때요. 이 람다가 호출되었고 cold2 여기서 이 부분을 호출할 때요. cold2가 호출되었고 이 부분을 호출할 때요. cold3이 호출되었고 이 부분이 재기적으로 두 번 더 자기 자신을 호출했습니다. 우리가 섬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람다를 이 오버로디드 속에 들어있는 하나, 둘, 세 개의 람다를 오버로드 한 것입니다. 람다를 오버로딩 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쓰다가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동영상이 이 동영상입니다. 018 Matrix 8 Overloaded 이 동영상에서 이 링크를 누르면 옛날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될 것입니다. 다시 1위로 돌아왔고요. 제가 여기다가 PDF북을 끌어다 넣겠습니다. 이 PDF는
토마스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틀이고요. 이 책에서 맨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 챕터가 16챕터고요. 16챕터 바로 전에 15챕터입니다. 15챕터에서 섹션 15.8이 챕터 15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15.8 Substitution in Multiple Integrals. 이 섹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책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 섹션은 특별히 더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제도 다 풀어보셔야 하고요. 연습 문제도 하나하나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빼먹으면 안됩니다. exercise 15.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다 중요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15번 문제를 풉니다. 옆으로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토마스스 캘큘러스 13판이고요. 페이지 943 15번 문제 이 부분을 풉니다. void solve problem 15 8 15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끝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 문제를 보면요, 변수가 x, y 두 개가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use the transformation x equals u over b, y equals u times b. 이 변환을 이용해서 이거를 적분하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enum underscore u underscore b enumeration을 만들고요. o로 u v opr 바 이렇게 해서 uv를 선언하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underscore x underscore y x y 이렇게 했고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적분을 해 보겠습니다. 블락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auto int gr 이렇게 해서 cna 인티그랄 바로 적분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p 적분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입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p 적분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 이게 p적분 함수입니다. p적분 함수이고요. 적분 구간을 살펴보면 dx dy 해갖고
요 앞에 온 게요. 요 앞에 온 게 1, 2가 변수 y의 적분 구간입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이게 y 리미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적분 구간은 dx, x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터플로 들어가야 하고요. y분의 1이 하한입니다. y분의 1 이렇게 하고요. 상한이 y입니다. y. 이거는 x 리미트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y 리미트에서 값을 하나를 읽어오기 때문에 이 변수 y는 여기서 선언할 때 변수를 2개 받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y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uto yy는 바 1 variable 1이란 뜻입니다. 하나의 파라미터를 받는 변수란 뜻입니다. 이거를 yy 이렇게 고치면 이 yy는 이 while 리미트에서 값을 하나를 받아와서 y분의 1 y를 각각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 순서는 DO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언된 적분 한 개가 선언된 순서대로 y가 먼저 선언됐으니까 underscore y 그 다음에 x 리미트가 선언이 됐으니까 underscore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 the same이 있습니다. the same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합니다. cna integral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덮어 쓰고요. 적분 구간만 바꿔주면 됩니다. 적분 구간이 dy니까 이게 y 적분 구간이고요. 2.0에서 4.0 그래서 2.0에서 4.0이고 하한이 4분의 x네요. 그래서 yy 4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한은 4분의 yy 이거는 4분의yy이고 이거는 yy분의 4 이렇게 해서 이 적분 구간을 섞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합한 거 결과는 이 식을 푼 겁니다. 여기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std cout 이게 이름이 뭐냐 그러면 integral r 이렇게 해서 int g r n l 줄바꿈 2개 하고요. 이거의 정답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15번 문제이기 때문에 책에 정답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안쪽에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auto int g a는 책의 뒷면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225.0 나누기 16 이거는 책에 있는 정답입니다. std cout int g a a는 answer라는 뜻에서 제가 a로 쓴 거고요. 이거는 int g a n l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많은 컴파일러가 인텔 컴파일러입니다. 제가 인텔 컴파일러를 오늘 업데이트 했습니다. cd
025 transformation 이 폴더 속에서요 ICXCL QSED C++ 앞으로는 23표준을 사용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20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23표준을 사용할 거고요. EHSC 여기다가 MD 옵션을 주시고요. O1이나 OD를 사용합니다. O2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Optimization 1을 사용해야 되고요. 파일 이름이 transform.cpp output i.exe 여기다가 f no SQL 이렇게 하면 SQL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i 해보면 int g a는 책에 나온 정답이고요. int g r은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정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데는 문제 없죠?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하고요. 이 함수에서 이거를 접어 올리려 했더니 인텔리센스가 작동이 안 하네요. 올바르게. 이거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토폴로지를 다시 열면요. 이 상태로 다시 돌아왔고 좀 작게 한 후에 이 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여기에서요. 이 문제를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Use the transformation x equals u over v, y equals u times v to evaluate the integral sum. 그러니까 변환 x equals v분의 u, y equals u 곱하기 v를 사용해서 이거를 변환해서 적분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 하나만 뜯어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앞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피적분 함수는 동일하고요. 피적분 함수는 서로 동일하고 적분 한 개가 1, 2, 이 2가 연결되어서 2, 4 이거는 y의 적분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y의 적분 한계가 1, 2, 2, 4 1에서 4까지 연결된 거고요. x의 적분 한계를 보면 y분의 1 y 4분의 y y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아직 그림이 안 잡힐 겁니다. 요거를 일단 줄이고요. 이 적분 한계를 그림으로 그려보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가 총 8개가 나옵니다. 하나,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나오는데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6개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요 1은 y의 적분 한계고요. y는 1이란 뜻이고 요 2는 y의 상한이고요. y는 2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는
1, y는 2 이렇게 되고요. y는 2, y는 4 이거를 써도 되는데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y분의 1, 요 y분의 1은요 x는 y분의 1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x는 y분의 1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y는 이런 뜻입니다. x는 y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요 4분의 y는 x는 4분의 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는 y over 4 4분의 y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y분의 4는 x는 y분의 4 이런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정의합니다. 오토 g는 이렇게 하고요. y를 오른편으로 이양합니다. 그러면 1 빼기 y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오토 이거를 g1으로 하고 g2는 이 식에서 y를 오른편으로 이양하면 2-y 이렇게 되고요. 이 식에서 오토 f1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름은 아무렇게 정해도 상관없고요. 이 식에서 x를 오른편으로 그대로 넘겨도 되는데 y를 양변에다 곱하고 그러니까 xy는 1 이렇게 변형되고요. 이렇게 변형한 후에 xy를 오른편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x 곱하기 y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식에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x 마이너스 1 오버 y는 0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아무렇게 편한 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 f2는 x 마이너스 y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거를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오토 f3는 y over 4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 식에서 4를 곱해서 거꾸로 나타내도 됩니다. 예를 들면 y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4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4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는 오토 f4는 이 식에서 양변에 y를 곱하면 x 곱하기 y는 4가 되고요. 이 식에서 4를 이항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 빼기 4 이렇게 나타내도 이 식 전체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G1, G2, F1, F2, F3, F4를 다 기술했습니다. 여기서 G1, G2, F1, F2, F3, F4는 여기서 적분 구간을 나타냅니다. 이 적분 구간의 교차점을 계산해 보는데요. 이거 손으로 풀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방정식 푸는 모든 알고리즘은 다 구현했어요. 선형 방정식, 비선형 방정식 모두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사용하냐? 오토 인터섹션이라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CNA create solver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짐작이 잘 안되는데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 변수 y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서 변수가 선언된 순서대로 x가 먼저 선언됐으니까 x의 범위가 먼저 오고 y가 나중에 선언됐으니까 y의 범위가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이 괄호는 함수의 인수이고요. array를 이용하는데 이 array가 아규먼트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array 속에서 다시 array를 호출하는데 이거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쓰고요. 한 번 더 해서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신텍스가 이렇게 됩니다. array 속에 array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첫 번째 오는 array는 x의 범위입니다. x의 범위는 0.0에서 3.0 이거는 x의 범위이고요. x range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y range입니다. y range는 0.0에서 5.0 이렇게 해서 x range와 y range를 정의합니다. 끝에 세미콜론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보기 좋게 줄바꿈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x range, y range를 지정하고요. 이 intersection은 create solver를 이용해서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람다 함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람다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auto RA는 이 intersection을 호출합니다. intersection을 호출하는데요. 어떻게 호출하느냐? 이거를 먼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요.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이 이미지 폴더 속에 들어가 보면 problem 15, 18, 15 이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은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그려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정의한 게 G1은 Y가 1일 때 이 그래프입니다.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F1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F1과 이게 F1이고요. 이게 F1이고 F3 이게 F3 그래프입니다. F1과 F3가 만나는 점. 그래서 F1과 F3가 만나는 점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벡터 형태로 나옵니다. 벡터 형태를 그대로 받아도 되고요. 일단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R B이고요. 여기서 이거는 영역이 R1, R2로 나눠져 있는데 이 R은 이 두 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RA는 요 그림에서 요 A를 나타내고요. 요 점을 나타내고 RB는 이 그림에서 요 점, 요 B점, 요 점을 나타냅니다. 요 점은 이 그림을 보면요. G2, Y는 2일 때 요 G2와 요 직선은 F2입니다. G2와 F2가 만나는 직선입니다. 점입니다. 그래서 intersection G2 F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오토 RC는요 intersection RC를 보면 요 점이고요. 요 점이고 요 그래프가 요 파란색 그래프가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파란색 그래프가 F1이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의 직선이요 F2입니다. 그래서 F1과 F2가 만나는 점을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오로 RD는요 역시 intersection 요 D점을 의미합니다. 요 D점은 F3 요 직선과 F4 요 곡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F3과 F4가 만나는 점입니다. SED Cout RA 이렇게 하고요. RA NL 복사해서 붙여놓고 B C D 그리고 NL 이거는 줄바꿈 2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에서 실행해 봅니다. 인텔 컴파일러로 다시 빌드 해도 되고요. 여기에 괄호를 하나 빼먹었다 그러네요. 1034 여기서 괄호를 왜 하나 빼먹었을까요? 괄호를 닫고요. 여기 쉼표를 안 했나요? 쉼표를 여기다 하고요. 이거는 빼버리고 한 번 닫고 한 번 더 닫아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 그림에서 RA, 이 AA 좌표가 0.52, 이걸 이렇게 끌어가서 보면 0.52, 0.5가 여기쯤 있을 거고요. 2가 여기 있으니까 맞고요. B, 22, 요 B점이 좌표가 2, 2 맞고요. C가 11, C가 11 맞고요. D가 14, 14, 4 맞네요. 모두 맞습니다. 여기서 값이 출력되는 포맷을 잘 봐야 합니다. 포맷을 보면 curly brace 속에 괄호 속에 값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게 수치 해석적으로 풀기 때문에 X레인지가 뭐냐 그러면 0에서 3까지, 0에서 1, 2, 3까지 사이, Y레인지가 0에서 5까지, 0, 1, 2, 3, 4, 5, 이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X레인지와 Y레인지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런 값은 문제 속에서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대부분 이 범위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레인지 문제는 문제 속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직선이 만나는 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벡터 형태로 나옵니다. 벡터요.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을 뽑아내려면 이 컬리 브레이스를 벗기려면 여기다가 프론트 이렇게 해주면 컬리 브레이스를 벗겨냅니다. 여기서도 프론트를 사용해도 되고요. 0을 하면 컬리 브레이스를 벗겨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CLS I 해보면 이제 A와 B 같은 경우는 프론트 또는 0을 사용했기 때문에 컬리 브레이스가 벗겨졌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0.5 X 좌표를 꺼잡아 내려면 여기다가 0을 주면 이 결과에서 요게 인덱스가 0이고요. 만약에 이 값에서 4를 뽑아내려면 일단 이게 프론트가 되고 그 다음에 1을 쓰게 되면 요게 0번째 엘리먼트라서 프론트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요 속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1번째이기 때문에 1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 CLS I 해보면 이제 이 식에서 D에서 4를 뽑아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사용법을 익히셔야 하고요. 요를 복사해서 디세이블 해놓고 다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프론트로 모두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로 모두 변경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고요. CLS R 이렇게 보면 이제 컬리 브레이스가 모두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디세이블 하고 붙여놓고요. 여기서는 프론트를 다 떼고요. 프론트를 떼고 여기다가 그냥 프론트를 갖다 붙여도 됩니다. 아예 이렇게 해버리면 컬리 브레이스를 다 떼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CLS R 해보면 이제 컬리 브레이스를 다 뗐습니다. 자, 이제 RA, RB, RC, RD를 이용해서 영역 G를 만든다. UV 플랜에서 리전 G를 만들어낸다. 이때 책에서 X는 V분의 U, Y는 UV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손으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줬고요. 이 식에서 X와 Y를 서로 곱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는 이거와 곱하기 이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해보면 V와 V가 소거가 되고 U 곱하기 U가 나오고요. 여기서 U는 루트 XY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Y를 X로 나눕니다. 그래서 UV를 X로 나누면 곱하기 역수가 되니까 V 오버 U가 되고요. 이 식은 U가 소거되기 때문에 V 곱하기 V가 되고요. V는 루트 X분의 Y가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U와 V를 계산했고요. 여기서 오토 UV는 칼럼 매트릭스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열 행렬을 만드는 거고요. CNN 스퀘어 루트 변수 U의 관계식 요 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의한 거고요. 요거는 X 곱하기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정의합니다. 요 식은요, CNN 스퀘어 루트 Y 나누기 X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든 거는요, 칼럼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오토 G A는요, 괄호 열고 UV에다가 R A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거는 이 행렬에서 RA, 이 RA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고요. 이 값을 제공해서 UV, 이 행렬의 값을 계산해서 결과를 리턴하는데, 이 리턴 결과가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에서 데이터 멤버가 있는데 이거는 std array로 나옵니다. 요거는 데이터 타입이 std array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gb gc gd rb rc rd 이렇게 해서 UV 이 관계식에서 RA, RB, RC, RD 이거는 XY 값입니다. 이 값을 대입해서 이 그림에서 A, B, C, D 이 영역의 한계값을 찾아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G, 여기서 GA, GB, GC, GD 이렇게 해서 빌드 하는데요. 이번에는 클랭 컴파일러나 GNU 컴파일러를 이용하겠습니다. 공이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하고요. 클랭 플러스 SED 앞으로는 C++ 23 표준을 사용할 겁니다. 파일 열으면 transform.cpp고요. ltbb12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이 값이 뭔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살펴보면요, x, y 좌표계에서 u, v 좌표계로 a, 이 점 a를 a, 이 점 a로 좌표 변환한 겁니다. 점 b를 점 b로 좌표 변환한 겁니다. 점 c를 점 c로, 점 d를 점 d로 좌표 변환했는데, 이때 좌표 변환할 때 이 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에서 x는 y는 이 관계식을 줘서 이거를 u, v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에다가 이 그림에서 a, b, c, d, xy 좌표계를 넣어서 a, b, c, d 좌표 변환해서 u, v 평면에 표시한 겁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하고요. 이 문제에서 x와 y와 u와 v의 관계식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오토 XY는 칼럼 매트릭스 행렬을 만드는데요. 이 문제에서 이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을 줬고요. 그래서 x 자리에 u 나누기 v가 들어가는 거고요. y 자리에 u 곱하기 v가 들어가면 이 식을 이용해서 오토 j는 xy 자코비언을 만듭니다. 이 자코비언은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m' 이거를 이렇게 좀 늘려 쓰고요. partial uv over partial xy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는 행렬식으로 partial x over partial u partial x partial v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partial y partial y 이렇게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자코비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 자코비안 행렬이고요. 여기에서 오토 DA는요, 이 자코비안에서 디퍼렌셜을 하게 되면요, 이 값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코비안 행렬에 디터미넌트를 취하고요. 이거는 디터미넌트 기호입니다. 여기다가 절대값을 한 번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함수로 나타내면 j2의 디터미넌트에다가 여기다가 cnm abs 이렇게 계산된 값입니다. 이제 이거를 적분해야 하는데요. 오토 인티그랄 g는요, cnm 인티그랄에서 세미콜론 하고요. 이 그림에서 p적분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 값은요 uv의 제곱입니다.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DA를 곱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곱하기 D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이거를 제곱 이연산자를 쓸 때는 괄호를 한 번 더 써줘야 하고요.
제곱 이연선 줬을 때는 괄호를 한 번 더 써줘야 하고요.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가면 이게 피적분 함수가 됩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요, U의 하한과 U의 상한, V의 하한과 V의 상한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값을 알고 있지만 그냥 값을 넣어도 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여기서요, 오토 U 언더스코어 리미츠 V 언더스코어 리미츠 이렇게 하고요. CNA boundary of points 이렇게 하고 G A G B G C G D 이렇게 하면 이 점들이 구성하는 하한과 상한을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U limits V limits 그 다음에 적분 순서는 듀얼 U 리미트가 먼저 오니까 언더스코어 U 그 다음에 V 리미트가 오니까 언더스코어 V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여기서 UV 값을 출력해 버리면요, SED Cout U 리미트는 U 리미트 NL 복사해서 붙여놓고 V 리미트 NL 이렇게 했고요. SED Cout int G equals int G NL 이렇게 하면 모든 계산이 완료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빌드해 보겠습니다. 일단 빌드가 되었고요. 여기서는 인텔 컴파일러도 빌드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025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했고요. NVCC 컴파일러 NVCC 이거는 쿠다 컴파일러인데요. 이거는 C++ 23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X 컴파일러 이렇게 하고 SDD C++ latest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최신 C++ 컴파일러를 이용하겠다는 뜻이고요. transform.cpp on.exe 이렇게 하면 쿠다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최신 C++로 빌드하는 겁니다. 빌드 성공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클랭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GNU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GNU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고요. GNU 컴파일러도 성공했고요. 이것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테스트 안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cl sed C++ latest
ehsc transform.cpp fem.exe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도 빌드해 봅니다. 빌드 되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의 컴파일러로 빌드해 본 겁니다. 이제 일단 이게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clsg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C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책에 나온 정답이고 우리는 이거 처음에 이 문제를 직접 접근해서 만든 값이 이 값이고요. 이거는 이 그림에서처럼 이 영역에 대해서 이거는 G 영역 UV 플랜에서 한방에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번 세션을 종료하기 전에요.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create solver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이 함수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확인하려면 go to definition 하면요. 여기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cpt overloaded를 사용해서 람다를 오버로딩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create solver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거는 람다인데 람다가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개별적으로 보내도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터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묶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clsg 하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개별적으로 제공해도 되고 터플로 묶어줘도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서 리턴 할 때요, 이 람다와 이 람다를 두 개를 오버로드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함수를 개별적으로 받고요. 이 경우에는 함수를 터플 형태로 받습니다. 이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은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이 터플을 오버로딩 시키는 오버로디드 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좌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책에 있어 연습 문제를 꼼꼼하게 다 챙겨서 풀어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